되겠죠. 자, 지금 현재 2차 방정식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 굴 0이야. 얘의 두 근이 얼마가 된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식을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의 값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 하나의 근은 대입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 나오면 대입을 해줘 많이. 하나는 대입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만, 그런데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와있다.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하나의 유형처럼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유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꼭 그 유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을 이용할 수 있는 한 95% 정도가 된다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95%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 즉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x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꼴 0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근과 계수를 이용하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게 뭐냐면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분의 알파가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이용되는 것이 언제 많이 이용되냐면 곱셈 공식 변형식에 많이 이용돼. 곱셈 공식 변형식 기억나지?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보면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다. 그리고 알파의 상승 플러스 베타의 상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상승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산이 이런 식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인가 문제를 풀으려고 얘기한다면 주어진 식을 합과 곱의 형태의 꼴로 바꿔주는 것이 우선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4, 4, 16에 플러스 2는 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분수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틀려. 뭘 해주면 돼? 그렇지. 가장 기본적으로 뜬금이야. 그래서 알파의 상수, 다시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을 통분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알파의 상승 플러스 베타의 상승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베타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베타의 상승이 되고 알파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니까 알파의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자 합과 곱의 형태의 꼴로 만들어주게 되면 제곱분의 자 여기는 요놈이 있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상승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합은 마이너스니까 제곱해주면 4 분의 마이너스 4의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64에 자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셋 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3, 2, 6, 6, 4, 24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8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2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식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두 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그거를 일단 함께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자, 이어지 이번에 1번을 보면 뭐로 나와 있냐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두근이 주어져 있네. 두근이 뭐라고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x의 플러스 ab 이꼴 0에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1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근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계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자, 두 근의 합 얼마야? 4가 되는 거지?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의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a는 4가 되고 그렇지? 자, 두 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러면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이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2번에다 대입을 해서 식을 쓰면 4x의 제곱에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48 이꼴 0이 되는 거고 자,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꼴 0이 되겠지? 자, 그럼 두 근을 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되기 때문에 2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뭐 간단한 형태야. 그냥 주어진 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나왔어.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것은 x의 제곱에 플러스 a-2의 x의 플러스 1 이꼴 0인데 얘의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여기에 두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할 수가 있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x의 개수의 부호 반대에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상수항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베타를 더해준 것은 x의 개수의 부호 반대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자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상수항이니까 1이 돼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왜냐하면 지금 문제 보면 상수의 a,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와 베타가 얼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a, b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a, b에 관련된 식으로 구하려고 해. 그런데 여기에 두 근이 얘하고 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아,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a가 되고 하나의 근이 b가 되는구나 해서 처음에 놓고 식을 세워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a, b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줘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아, b가 얼마가 돼? 2가 되겠구나 나눠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b가 1인데 b가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1이 되고 아,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일단 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자, 문제를 풀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알파, 베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a, b에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알파, 베타에 관련된 것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a, b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알겠지? 하지만 지금 현재 a, b에 관련된 있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없애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지금 현재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의 마이너스 2k 이꼴 0인데 이것이 두 근의 차가 오라고 했어. 두 근의 차가 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근의 알파, 베타로 놓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두근의 차가 오라고 했으니까 이 베타를 뭐라고 나와도 되겠다? 마이너스. 알파에서 5를 빼줄까 하면 나와도 돼. 이제 알파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상관없어. 근데 알파 플러스 5라고 나와 상관없지. 두근의 차이니까 차이가 5가 된다는 것은 뺐을 때 그러면 여기는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알파보다 5가 작을 수도 있고 알파보다 5가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보다 저희가 좋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플러스가 좋으니까 두 근을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5라고 잡아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와서 자 2차원식 두 근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이용해준다? 항상은 아니긴 하지만 항상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했었지. 두 근의 합은 얼마? 2알파 플러스 5. 자, 두 근의 합은 x의 개수에 부호가 되니까 k 플러스 1. 두 근의 곱 알파에 알파 플러스 5를 곱해주면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k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지금 여기서 구하자는 것은 k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야. 자, 뭐냐면 얘를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k에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어줘도 돼요. 또는 k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기다 놓고 알파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서 k를 구해줘도 돼. 알겠지?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거니까 이건 바로 연립방정식이 돼. 엄밀히 따지면 2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배우는 게 원래 맞긴 맞는데 일단 연립방정식 자체가 식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식을 이용을 해서 다른 하나의 식의 문자를 하나를 소거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해주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거지. 미지수가 3개든 뭐 3차든 그런 건 다 상관없어. 그냥 연립방정식은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얘를 k에 대해 정리하자. 뭐 저기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k의 값을 구하는 거지만 얘를 k에 대해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k에 대해 정리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정리하게 되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5알파는 자 마이너스 1로 빼주면 마이너스 4알파에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9알파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되겠다. 자 인수분해해주면 알파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8 이꼴 0이니까 알파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렇지? 왜? 잘 안 보여? 아, 이거 안 바꿔서. 자, 좀 크게 써줄게.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k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k는 2가 되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16에다 4 해주면 k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k가 뭐 가끔마다 문제는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된다. 여기는 k 값을 전부 다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k는 2하고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지면 fx가 있어요. 2차 방정식에 fx가 주어져 있는데 fx 이꼴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냐면 9가 되고 그 다음에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두 근이 모르기 때문에 이때 이 두 근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오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9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겠지? 그런데 여기서 뭘 보냐면 f에 3x 이꼴 0이었을 때 이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근이라는 것은 뭘 보고 근이라고 얘기하죠? 근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의 값이야. 즉 내가 여기다 x 대신 얼마를 집어넣었는데 얘가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뭐가 돼?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위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식에다 이 두근을 집어넣으면 뭐 하게 될까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거 대해서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F에 대해서 알파가 0이 되고 F에 대해서 베타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놨기 때문에 X 대신에 알파 또는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 자, 이해가 되지? 자, 근데 여기 있는 fx하고 f와 f는 똑같은 함수야. 그런데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알파가 되면 0이 돼서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베타의 값이 된다면 0이 돼서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3x가 알파가 되면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베타가 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여기에 등식이 성립할 때 그때 만족하는 x의 값을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x는 3분의 알파, 그럼 x는 3분의 베타가 바로 두 근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느냐?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3분의 베타가 돼. 즉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했어? 9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9를 집어넣으면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자 9분의 알파 베타. 자 아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것도 유형처럼 외워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fx 이꼴 뭐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그치? 그때 이때 f의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 ax 플러스 b가 알파, 베타일 때이다. 자, 이렇게 뭐 하나 유형처럼 얘기하기도 해. 근데 이것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알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어떻게 놓을 수도 있냐면 부등식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fx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x-알파라고 x-베타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오게 돼. 자,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fx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하자면서 f의 3x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3x를 집어넣었지? 그래서 3x 집어넣어. 그럼 3x-알파, 3x-베타 이꼴 0에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x는 3분의 알파와 3분의 베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방정식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부등식에서 이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 써. 부등식에서. 알겠지? 왜냐면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게 양변의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동의 방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냥 문자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등식에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쓴다. 참고로 알아. 나중에 부등식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제 좀 풀어나가지고. 자, 여기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0인데 자, 이것을 두 근을 알파, 베타 넣는다 해서 알파, 베타야.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얘를 두 근으로 하면 2차 방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근을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할 수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 x의 개수의 부호 반대니까 3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 되니까 6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근이 얼마인 경우 3과 6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꼴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냐면 알파분의 2하고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꾸미기 위해서는 자,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는지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두 근의 합 크게 써줄게. 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근의 곱을 보면 자,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제곱에서 1일 때 합의 부호 반대가 x의 개수가 되고 곱은 상수항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봤을 때 x의 제곱의 개수가 6이래. 근데 얘는 x의 제곱에서 1이잖아. 그럼 양변에다 뭘 곱해줘?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0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1번. 응. 1번이 왜? 미안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꼴 0이 되겠지? 맞아. 내가 이걸 그대로 갖다 썼네. 합과 곱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혈례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어. 설명해줬나? 자, 여기 보자. 우리가 2차 방정식 있으면 x는 자, 2a 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항상 두 개가 나온다 있었지. 자, 두 개가 어디 붙어 있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형태의 꼴이 만들어져 있어. 그렇지?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 만약에 A, B, C 즉 개수가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일 때 x는 자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해서 이렇게 근이 나왔다 가정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자 A, B, C가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야. 얘네 둘은 유리수가 되겠지. 그런데 근에서 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루트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여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를 씌워주는 요가 때문에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거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다른 한글은 자동으로 무엇이 되냐면 x는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된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두 번째 A, B, C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을 봤더니 근이 이렇게 나왔어. P 플러스 Q I가 나왔어. I가 나왔으면 자 일단 A가 실수, B도 실수잖아. 그럼 여기에 I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I가 나오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음수가 됐기 때문에 I가 나와.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했었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다른 한글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된다? 한글은 뭐냐면 P-QI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관계를 무슨 근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 켤레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켤레근을 통해서 하나의 근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하나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것의 한근이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루트 2야. 근데 문제를 보면 뭐냐면 a, b는 유리수로 나와 있어. 자, 얘도 유리수니까 개수가 모두 유리수가 되겠지. 그럼 한근이 요거면 다른 하나의 근에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자, x의 개수는 그렇기 때문에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그렇지? 상수항은 두 근의 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 고0인데 한 근이 1 마이너스 2i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a, b는 실수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2i가 되면 다른 하나의 근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1 플러스 2i가 돼야 되겠지? 자, x의 개수의 부호반대가 두 근의 합이 되고 상수함은 두 근의 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루트 m이라든가 또는 p 플러스 qi 형태의 꼴이 나오게 되면 얘가 켤레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게 돼.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켤레근을 가져.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켤레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대입을 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 이게 나왔는데 a, b, c가 실수래. 그러면 여기서도 루트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켤레근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주냐면 하나의 근이 주어지게 된 거지. 자, 2차 방식 하나의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주로 했어?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2차 방식에 대입하고 필요한 값을 계산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켤레근은 어떠한 조건에 갖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지만은 이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함수는 뭐냐면 x에 대한 y 값이 됐거든. 그래서 x가 무엇이 오냐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만약에 x가 어떠한 값을 지칭하게 되면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지. x가 이렇게 있으면 자, x라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되지만 만약에 x가 이 값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y가 요놈을 갖는다고 했을 때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지칭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함수값을 구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칭해서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은 이런 관계예요. 즉 그래서 2차 함수에서 특별하게 어떤 함수값을 구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거의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구한다고 해도 무엇을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에는 2차 함수하고 자, 직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2차 함수,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뭐가 되는 거지? x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단 a는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 왜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거나 부등호를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x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했더니 총 모두 3가지 형태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만나는 하나의 2차 함수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x축부터 떠있는 형태의 2차 함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렇게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언제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것은 언제가 되는지를 구해보자는 얘기지. 자,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때도 잘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뭐가 나왔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얘기했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프가 지금 이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있잖아.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주냐면 연립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즉 연립방정식, 자 여기에 그래프 나타내는 식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식과 밑에는 요가 하나씩 있지? 얘네 둘의 연립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얘네들이 현재 지금 좌변이 서로 같아. 그러면 우변이 서로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변이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 형태의 꼴이 만들어졌고 이때 2차 방정식의 근이 얘네들의 교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 교점이 없다는 것은 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좌표평면, 자 좌표평면은 하나의 수직선과 하나의 수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서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 이 수직선은 둘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실수로 이루어져 있지? 실수로 이루어진 선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 허수가 찍힐 수가 없어. 알겠지? 근데 우리는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근이 없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얘가 바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지. 왜냐면 허근이 찍힐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기준 놓는다고 했을 때 두 근이, 자 교점이 두 개라는 것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언제가 되나 봤더니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는 여기는 2차 방정식이야.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만나게 되겠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실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일 때 만나게 되겠구나. 만나지 않는 것은 근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어. 즉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 즉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라는 것은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통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직선이 이렇게 나와서 일단 x축은 나는데 L축이 아니라 일단 막연한 직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뭐냐면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x축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지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형태로 지나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1차 함수가 직선이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이때 마주친 교점은 뭐라고 했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 근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뭐 해야 되면 연립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좌변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갖다 놓고 정리해주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m의 x에 플러스 c-n 이퀄 0이 돼서 하나의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고 하나의 중근을 갖게 되고 아니면 그냥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은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것은 판별식 d가 0일 때가 되는구나.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놈이야. 요놈하고 요놈이야. 판별식 d가 0이면 이렇게 만나잖아. 얘도 어차피 만나는 형태로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틀린 게 뭐냐면 얘는
그래프를 관통해서 만나게 돼. 그 다음 얘는 그래프를 스쳐 지나가듯이 가면서 만나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관통해서 만나고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관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관통해서 만나는구나. 얘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솔직히. 얘도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겠지만 우리는 얘만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해준다? 얘를 보고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만나는 것을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래서 어떠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개가 접하는 경우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되는지 알아보게 되는 거고 두 그래프의 교점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두 그래프의 교점을 관련된 걸 물어보면 연립방정식 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런데 연립방정식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위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보면 y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에 k-4 x 플러스 k의 제곱과 x축과의 교점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x축은 뭐냐면 y는 0이야. 자, 얘네들에 대해서 교점이 두 개냐 아니면 교점이 하나냐 교점이 없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아까 얘도 연립방정식 근을 이용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개가 서로 같다고 놓게 된다면 알았어, 크게 써줄게. 안경 갖고 와. 자, 4의 x의 플러스 k의 제곱이 꼴 0이 되고 자, 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지. 그래서 판별식을 알아봐야 되는데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자. 4분의 d는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바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의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2보다 작다가 되고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 k는 2가 돼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k는 2보다 커야 된다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에 관련된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는데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겠지. 그래서 얘네들 두 개 서로 얘네들 두 개 서로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넘어가게 되면 3x의 플러스 2 마이너스 k 꼴 0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돼. 그래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9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k가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4k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뭐가 되냐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 만나지 않는 형태의 꼴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 교점을 알아보게 되는 거지.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잖아. 그 교점은 연립했을 때 연립방정식 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근데 그 연립방정식 2차가 나왔으면 판별식을 통해서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는 뒤에서도 미적분에서도 최대차수 구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아래로 내려도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또는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최대 최소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 자 1차함수라는 걸 가정을 해보자. 알겠지? 그런데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파일 때가 가장 작고 베타일 때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양쪽 사이드의 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와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또는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짜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2차 함수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야?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으면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지. 그래서 꼭지점 구해줬단 말이야. 자, 한번 해보면 y는 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얘를 표준형으로 어떻게 바꿔줘? 표준형은 자 x의 제곱의 개수를 x의 제곱반과 x항을 묶어준다. 자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3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수를 더해주고 빼준다. 완전 제곱식은 얘를 2로 나누어준 수의 제곱수가 필요하다고 했어. 그렇지?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주면 4분의 3이고 그것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16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9에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2에 자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과 자 필요없는 것은 앞에 곱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축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줬는데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자 그럼 이거 잘못된 방법이 그건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해줘도 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냐면 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들이 2차 함수가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 미정계수를 집어넣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그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함수 기준을 바꾸자. 2차 함수의 기준은 꼭지점이 아니라 축이다라고 바꾸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면 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게 되거든. 뭐 상수항을 이용하고 먼저 x의 제곱의 개수로 나누고 상수항을 이용하고 완전 제곱식이 될 필요한 수를 더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근을 구하게 되면 근이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을 바꿔주는 것보다 근의 공식에다 대입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단 말이야. 그런데 2차 함수에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구해주면 꼭지점의 좌표와 뭐가 되면 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거 외우니? 외워 그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고 축이 얼마가 되는지 외워? 못 외우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 자, 뭘 얘기하는 것조차도 모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어려워. 복잡하기 때문에 근의 공식,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근의 공식을 외워서 여기다 대입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식을 외워? 못 외우지? 나도 어쩌고저쩌고 적은 이유로 왜 적었냐면 나도 못 외워. 왜냐면 지금까지 외워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외우는 게 아니거든. 왜냐면
이것을 외워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 정식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외우자는 거예요. 알겠지? 하지만 요거 하나는 꼭 외워두자. 뭐? 축.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하지만 요거는 하나 외워두고 가자. 왜냐면 지금부터 2차 함수의 기준은 꼭 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축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알겠지? 2차 함수의 기준은 뭐가 된다? 축이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왜 축을 잡냐면 축을 기준으로 싹 선을 그으면 축보다 아래쪽은 감소하는 함수야. 축보다 위쪽은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여기도 축보다 아래쪽은 증가하는 함수를 갖게 되고, 축보다 위쪽은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게 되면, 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는다면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최대 최소로 가지게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보다 작은 쪽이 알파 베타가 있다면 뭐가 되냐면 알파는 최대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은 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x의 범위자, 실수 전체의 범위,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에 얘는 최대값은 있어 없어? 최대값은 얘는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 하나씩 올라가니까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소값은 q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즉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올라갔다 더 이상 올라가면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꼭지점의 y좌표 값이 최대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q가 되는 거야. 근데 밑으로 한없이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값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게 돼. 이해가 돼? 그래서 x 실수 전체의 범위, 즉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블록하냐, 아니 a가 0보다 크냐, 아니면 a가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은 언제 갔냐면 뭐가 되냐, 꼭지점의 좌표일 때, 즉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게 되고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가지게 된다 라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알파보다 크거 나왔고 베타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뭐냐면 축이 범위 안에 없을 때부터 보자. 자, 그러면 축이 범위 안에 없으면,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축이야. 여기가 축 P라고 놓자. 여기가 축이라고 놓게 된다면 일단 알파 베타는 뭐라고 했어? 축 안에 들어있지가 않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축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어느 정도 되면 여기가 알파라고 놓고 그럼 여기를 베타로 나오자. 오케이? 자, 그런데 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를 의미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알파 베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 요렇게 이 그래프만 그려지게 돼. 즉 우리가 그래프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수는 항상 x의 값의 범위만큼만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알겠지?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 x의 범위만큼만 생각을 해주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바로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가 될 거야. 아,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는 f 베타가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f 알파가 되겠구나.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범위 안에 없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만약에 베타라고 놓게 된다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그려지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냐면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f 알파가 되고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f 베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축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f 알파와 f 베타 중에 큰 값이 최대가 되고 작은 값이 무엇이 된다?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해가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축이 x의 범위 안에 있을 때가 문제야. 자 그러면 자 아래로 블록하는 뭐 들어가자. 아래로 블록한데 자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이렇게 p가 있어. 축을 그냥 x는 p라고 놓자. p가 있다고 했는데 알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타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에 가장 작은 최소값은 얼마가 돼? 여기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중에 베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f 알파하고 f 베타 중에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최대값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문제야. p라는 것은 대칭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를 그래프로 접었을 때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여기서 그래프가 올라가지.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알파까지의 간격과 베타까지의 간격을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베타부터 더 거리가 멀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 가까운 알파에 먼저 도착하고 멈추게 되겠지만 여전히 베타는 올라가게 돼, 그래프가. 그럼 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돼? 베타일 때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f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최소값은 꼭 시점이 잡히니까 fp가 되는 거지. fp를 대입하면 얘가 바로 꼭 시점에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뭐 위로 블록한 경우에 자, 위로 블록한 경우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이 있어. 축이 p야.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여기 정도가 되고 베타는 여기 정도가 돼.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봐도 꼭 시점이 일단 축이 안에 들어있었더니 꼭 시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다. 가장 올라왔다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봤더니 P하고 베타의 간격과 알파하고 P의 간격을 봤더니 알파와 P의 간격이 훨씬 더 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베타가 가까우니까 멈추겠지만 알파는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지? 베타가 아니라 알파까지 내려와야 될 거야. 즉 그렇다는 얘기는 최대값은 바로 그 시점의 좌표가 되겠지만 최소값은 f 알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알파와 베타의 거리를 내가 얼마가 되는지 판단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베타가 더 멀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아래를 블록하면 꼭 시점이 최소값을 갖고 위로 블록하면 꼭 시점이 최대값을 갖는 것이 기본이야.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했을 때 최대값은 알파와 베타 중 하나의 값을 갖게 되고 위로 블록할 때는 알파와 베타 중 하나가 최소값을 가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도 정리해주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f 알파와 f 베타와 fp까지 비교하는 거지. p 중에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뭐가 되고 큰 값이 최대값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된다라고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지. 1번에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1번에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보면 여기 가장 큰 값은 최대값이다. 여기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은 최대값, 가장 작은 건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F알파, F베타 큰 값이 최대값, 최소값, 작은 값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바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문제 풀 때는 얘를 최대값을 구할 때는 아마 문제 풀 때 아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거야. 제일 좋은 건 아직까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기 제일 좋아. 왜냐면 그래프를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는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저식을 이용하지 말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 거야. 자, 최대값을 어떻게 따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축이 돼. 그래서 어떤 범위,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하면은 그 범위 안에 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놓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을 일단 유념해 두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했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4야. 자, a의 제곱에 플러스니까 플러스한테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하죠. 자, 아래로 블록하니까는 자, 이것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자, 축이 이렇게 나왔어. 축이 얼마야? 축은 얼마라고 했었지? 아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지. a는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고 b는 x의 개수가 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f의 마이너스 3이 바로 뭐가 되면 꼭지점이 잡혀야 돼.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을까 얼마가 돼? 9 마이너스 6, 38이 플러스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자, 이렇게 계산할 거야, 지금부터는. A차 함수의 표준을 바꾸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축을 구하고 축의 값을 대입해서 꼭지점의 y좌표 값을 구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y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1인데 자, 지금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것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 틀리게 그리는데 뭐라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지금 여기에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는 자리가 마이너스 3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 0이라는 곳에는 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3의 값을 나타내는 선이고 얘가 0을 나타내는 선이 된다 라고 놓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여기가 작은 값이 될 거고 여기 사이는 뭐가 되고 요 값이 되고 0보다 큰 쪽은 여기가 되겠지. 알겠지? 자, 모른다고 좀 몇 번 선생님 몇 번 그리면 알 거야. 선생님 항상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니까 잘 불안한 얘기지. 아마 뒤에서 미적분을 배운다더라도 그때 계속 이렇게 그리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범위가 주어지면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지. 자, 그러면 얘는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5.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축은 어떻게 돼? 3보다 작지? 그러면 여기 정도. 이게 x는 마이너스 5가 축이 되겠다. 자, 그래프는 얘는 블록 상태의 가 위로 블록하니 아래로 블록하니? 그 위로 블록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록하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의 값이 여기가 되니까 아,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 되고 0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치?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좀 판단이 되니?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9가 되고 최소값은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y는 자 3x의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것의 범위를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렇지? 자, 그런데 아까 축이 범위 안에 있어 없어? 범위 안에 있잖아.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알파와 베타라는 구간을 본다고 했을 때 축과 더 가까운 게 어떤 거고 축과 먼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했었지. 여러분도 그래서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축과 가까운 것은 자 마이너스 쪽이 더 가깝잖아. 그래서 얘는 축을 어디다 그릴 거냐면 4이면 x에다 선을 그릴 테지만은 마이너스 2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부동호 있는 부분에다 선을 그어줄 거야. 축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지만 안 하면 네가 편한 대로 그려줘도 돼. 이게 선임을 그릴 때는 문제 풀 때 빨리 개요를 그려서 판단하기에 네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블록한테 위로 올릴게 아래로 올릴게? 위로. 아래. 아래로 올라가지. 자, 그럼 아래 여기서 아래 내려왔다 이렇게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아마 마이너스 2는 여기 정도로 의미해야 되고 1은 여기 정도로 의미해야 될 거야. 더 머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자, 최소값 얘가 가장 낫네?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에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최대값은 1일 때가 되겠지. 1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 8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거기다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줄 건데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는 것이 좋을 거야. 왜냐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 한가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주면 이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둘 다 모두 같지만은 조심해야 될 거는 그 x의 범위 안에 축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